우리가 취업을 못하는 게 이런 스킬이 부족하거나 어떠한 방법론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뒤로 물러설 것이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수시 채용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뭐 다양한 곳에서 이제 수시 채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약간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수시 채용은 겉으로 드러난 어떠한 그 형태의 변화일 뿐이에요. 그럼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본질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예전에 있었던 방식이죠. 뭐 이렇게 두 번의 대규모 공채가 있었던 체계에서 수시 채용이라는 거는 수시로 계속해서 여는 거예요. 뭐 6월에도 한번 열고, 8월에도 열고, 12월에 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여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취준생에게 주는 영향이 TO가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수시 채용에 대해서 TO가 준 게 아니고 TO가 줄어서 수시 채용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어떤 현상이냐면, 세계적으로 경기가 매우 좋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제를 까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업들은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을 오래 쓸 사람을 뽑지 않아요.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에 미래를 예측해서 플랜을 짜요. 중장기 인력 계획을 짜서 올해 뽑은 사람 친구들을 교육을 해서 언제쯤 써먹겠다라는 그 계획을 뽑는 거거든요. 즉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예견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해두는 단계예요. 그래서 미래가 장밋빛 미래다 그러면 많이 뽑아놓고 많이 교육하고 퇴사할 거 고민을 하고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채용팀에서 했던 역할이 그거죠. 그래서 제가 중장기 인력 계획을 세우고 막 이런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시대가 너무 빠르게 바뀌는 거예요. 막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회사가 막 날아가. 그런데다가 지금 또 코로나19로 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공포에 빠져 있죠. 내년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마당에 아니나 다를까 팬데믹 공포도 있고, 그렇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예비로 뽑아놓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사람들만 한 명, 두 명 뽑겠다라는 기조가 이제 생긴 거죠. 근데 이 친구들도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현상인 거고, 왜냐면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겉으로 드러난 친구들은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왜? 우리 삶에 바뀌는 거 없어요. 아, 기업들이 이렇게 힘들다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이 전체 기조가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두 번째 급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뭐가 바뀌었냐, 그 저변에는요 직무 중심 채용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직무 중심 채용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닙니다. 근 7, 8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나오고 지금 점점 가속화되고 많은 회사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 모델이죠. 공기업마저도 뭐 NCS라고 해서 직무 중심 채용이다 뭐 이름만 이렇게 따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수시 채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예전에는 대규모 공채를 했죠. 그러면 어떤 게 중요했냐, 물론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했지만 추가적으로 회사의 핏이 맞는가, 회사의 로얄티가 있는가,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근데 수시 채용이 됐다는 건 대규모 공채, 즉 그룹에서 채용팀이 움직여서 뽑는 시스템이 아니라 부서별로 개별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을 보면 아주 재밌게 1월에 올라온 공채, 각 계열사나 어떤 부서에서 올린 채용 시스템이 막 면접이 한 번 더 많고 채용 프로세스가 조금 다른 거예요. 여기는 뭐 AI 면접이 도입되어 있고, 여기는 필기 전형이 없고, 이렇게 한 회사인데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비교를 위해서 예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상반기 채용을 계획하기 위해서 그룹에서 채용팀 혹은 각 계열사로 채용팀이 딱 모여서 각 부서별로 원하는 TO들을 취업을 다 한 다음에 그분들을 채용하기 위한 전체 채용 프로세스를 계획을 하죠. 그리고 채용 설명회를 하고 뭐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고, 그래서 딱 그룹의 기준에 맞게끔 뽑아서 분배를 해주고 약간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시 채용이 되면서 A라는 부서에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그쪽에 있는 채용팀 혹은 그쪽에 있는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채용을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시겠어요?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글 쓰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채용팀은 그렇게까지 다 설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소서 문항도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자소서 문항도 살펴보시면 매우 직무 중심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룹이 통째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공통 문항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일부만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서별로 채용하기 때문에 전체 문항이 직무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프로세스마저도 부서마다 다른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 수시 채용은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꾸준히 취업 준비하는 겁니다.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시 채용과 가장 맞물려
맞물려 있는 거는 직무 중심 채용이 본격화되었다. 예전부터 말은 나왔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뒤로 물러설 것이 없다.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중요하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저는 오덕의 시대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서부터 그 산업군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은 취업이 정말 잘 돼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다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무 선배도 만나보시고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조직도 있죠. 여러분들 직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항만 봐도 너무나 힘들어요.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한 줄 쓰기도 힘든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시 채용 걱정하지 마세요. 뽑는 시기가 여러 번으로 나눠졌을 뿐입니다. 직무 중심 채용이 핵심적인 본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의 직무를 잘 선택하고 내가 그 업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산업군에 대한 걸 잘 정리를 해 놓잖아요. 걔네 회사가 여러 번 채용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내가 지원할 곳은요 1년에 한 번이에요. 그건 똑같아요. 예전에 3월에 했던 게 지금 6월에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취업을 못하는 게 이런 스킬이 부족하거나 어떠한 방법론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진짜 나의 실력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그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한번 잘 체킹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보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니까요. 저는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